네,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열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방어해줬습니다. 덕분에 대형주들이 반등해주면서 코스피 소폭 상승한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에서 0.26%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1.64% 하락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이달 들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기사 나왔습니다. 주가 반등한 반도체주, 그러나 실적 절벽이 온다라는 기사인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실적이 내리막을 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에 줄어들기 시작한 반도체의 수요가 가격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까지 나빠지는 건데요.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인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섹터, 오늘 매니저님들이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 장 끝나고 속보가 하나 나왔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열린 마음으로 인플레이션법 협의를 해보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내일장에서 흐름이 있을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외에도 원달러 효과도 봤었던 종목들이고요. 또 전년 대비해서 각각 11% 그리고 6% 증가한 우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과연 현대차, 기아 저점 메리트가 있으면서도 앞으로 상승 모멘텀 또한 있는 건지 매니저님들의 뷰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연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반등 기대주 탑3 이야기해보면서 오늘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10월 5일 줄 서는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반등 기대 종목 탑3입니다. 지금 정말 저평가, 저평가, 시장에 정말 과대 낙폭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수하기도 애매한 게 현재 시장의 흐름인 게 지금 매수했다 더 빠지면 어떡하지? 지금 매수해서 올라갈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줄 세워볼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김민성 매니저, 박수원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원 매니저님. 오늘 아시아 시장 흐름 좀 보면은 우리나라가 유독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시장 리스크, 악재, 새로 나온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국내 증시가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매수해주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기관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종목별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고, 코스닥이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중소형주들 소외받고 하락한 부분들이었고, 오히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언밸런스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세 전환 신호에 있어서 이제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물리적인 네. 현상에 따른 일시적인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깊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금 현재 언밸런스를 보여주면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 흐름들이 결국에는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더 추세적인 움직임을 좀 보면서 네. 저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시적일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대형주 오늘 장 흐름만 보면 대형주들은 잘 가고 이 중소형주들은 좀 하락한 흐름인데 앞으로 그럼 대형주만 좀 픽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항상 보면 추세적인 큰 변화를 보여줄 때 우리가 항상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추세 변화를 보여줄 때는 중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첫 번째로 먼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이후에
중소형주들이 좀 소외되어 있다가 후발주자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지금 현재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뭐 코스닥이 오늘 하락한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도 지금 시장 흐름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지금 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한 이유는 아무리 이제 생각을 해봐도 뭐 커다란 악재가 나타나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상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리스크,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게 뭐 고스란히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의 특성 때문에 기관이나 외인도 우리나라에서 좀 길게 끌고 가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고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위기를 좀 기회로 많이 넘길 수가 있는데 네. 변동성이 큰 벤처 기업들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쳤을 때 좀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제대로 된 상승이 나타날까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바닥을 좀 제대로 테스트하고 더 빠지지 않는 구간만 확인을 하더라도 우리는 저평가된 종목들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지금 오늘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지치지 마시고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고 테스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하게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브리핑 때 기아와 현대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장 끝나고 이제 속보가 전해지면서 IRA 관련해서 조금 협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오고 있습니다. 박수범 매니저님, 내일장에서 현대차, 기아 조금 움직임이 있을까요? 일단 9월 달에 판매량을 보게 되면 전기차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IRA가 적용되기 전에 이제 매출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된 부분들이 이런 IRA가 적용된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9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내수 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 시장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두 자릿수 성장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현대차와 기아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충분히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시 한번 더 추세 상승 전환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 나가시는 것도 저는 정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IRA가 이제 미국 시장을 겨냥한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는 예전에 이 줄선 종목 자동차 섹터 이야기를 할 때도 유럽 시장, 북미 시장에도 정말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해서 IRA 그렇게 큰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사실 그럼 지금 IRA가 안 된다고 한데 현대차에 큰 파장은 없겠죠? 파장이 있죠, 진짜. 있을까요? 네, 파장이 있죠. 네. 네, 그게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로 좀 접어들다 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 게 전기차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력으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그리고 이제 독일에 있는 벤츠라든가 BMW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그래도 전기차들이 조금씩 모델들이 발표하고 지금 상용화되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판매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내연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까지는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기차가 9월 달에 매출이 좀 안 좋았다 해서 현대기아차가 안 좋았다 해서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IRA가 실제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분명 영향을 좀 줄 겁니다. 전기차 판매량에 있어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 9월 달에 지금 매출이 적은 부분들이 이런 내용 때문에 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국민들의 이제 가처분소득이 좀 줄어들고 있고 물가가 워낙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소비 위축에 따른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IRA랑 상관이 없지만 분명 근데 실시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걸 혹시나 환율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커버를 칠 수가 있다면 크게 영향은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환율 시장이 방어해주고 있고 그 환율 시장이 만에 하나 정상화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우리가 현대차 기아의 주가 움직임들을 좀 걱정해야 될 시점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호재와 악재 생각할 게 많은 현대차와 기아였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께 하나 질문하자면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종목, 다양한 종목들이 바닥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많은 종목 중에 테스트를 거의 막바지가 돼가는 종목도 있을 거고 테스트를 한창
좀 가고 있는 종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속출하는 저평가 종목들인데 여기서 좀 봐야 할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즌 자체가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같이 좀 어려운 장을 보낼 때는 이제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배경으로 두고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추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와서 시장에 대한 부각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도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겁니다. 저평가를 받다 보면은 그만한 이제 시장의 소외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평가를 받더라도 이제 소외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그 소외받지 않고 저평가를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될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챙긴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한 모멘텀도 중요하겠지만 거래량을 통해서 시장이 얼만큼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지도 기술적인 분석이 같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성장성과 모멘텀이 저평가된 종목들에서 상승을 이끌어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종목도 이제 공개를 해봐야겠죠. 순위판 먼저 열어주시죠. 자, 저희가 어제부터 5개 순위에서 3개로 줄였습니다. 네. 이 다양한 종목도 좋지만 더 직관적으로 순위 볼 수 있고요. 종목에 대한 깊은 이야기까지도 나눌 수 있어서 더 많은 정보,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위에 위치한 종목들부터 살펴볼까요? 네, 떨어진 만큼 올라갈까 반등 기대 종목 중에서 3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매니저의 3위 한글과 컴퓨터고요. 김민석 매니저의 3위는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 정말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서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고요. 먼저 한글과 컴퓨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위부터는 저희가 보류 의견으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보류나 주의 의견인데요. 박수범 매니저님 어떤 투자 의견입니까? 자, 일단 뭐 보류입니다. 결론적으로 뭐 보류인데 그래도 한글과 컴퓨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반기에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동사하면 한글과 컴퓨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 이제 오피스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생각나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해서 뭐 빅데이터 부분이라든가 메타버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한국과 컴퓨터가 꾸준하게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좀 관공서를 통해서 꾸준히 현금 캐시화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최근에는 한컴, MDS죠. MDS라는 또 로봇과 모바일 쪽에 계속해서 투자하면서 기술력을 좀 끌어올렸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좀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되면서 대략적으로 약 950억 정도의 매각이 되었는데, 자, 그에 따른 좀 현금이 대략적으로 1,000억 넘게 지금 현재 한국과 컴퓨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죠. 자, 그 쥐고 있는 새로운 사업을 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좀 진행됐죠. 자, 세종 1호라는 저궤도 위성을 올해 발사했고요. 성공적으로 발사해서 통신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2호, 3호, 4호가 발사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2025년까지는 대략적으로 약 50개의 저궤도 인공위성이 발사될 것으로 좀 보유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컴퓨터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발빠르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저궤도 위성을 통한 어떻게 보면 통신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랬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승리할 수 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스타링크가 없었다면 정보를 러시아 군인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드론을 띄운다든가 여러 가지 통신 장비가 막혀 있었다면 네. 아무래도 좀 상당히 우리가 고전했을 거고 러시아에게 패배할 수도 있었는데, 이 스타링크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직접적인 인터뷰하는 걸 이제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스타링크가 얼마나 좀 활용성이 높고 많은 또 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한국과 컴퓨터가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저궤도 위성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도 없어요. 정부의 지원도 없고, 정부에서도 오늘 뭐 나온 내용들 보니까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 개발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들어간다는 게 이미 좀 늦지 않았나. 지금 당장 해도 아마존이라든가 지금 스페이스X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스타링크 사업 자체가 너무 지금 선진국들에 비해서 너무 좀 느린 상황이 아닌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민간 기업에서 대형
대기업들도 하지 않는 부분들을 한국과 컴퓨터가 하고 있다는 부분들, 사업을 좀 더 먹거리를 새롭게 좀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 한국과 컴퓨터에 앞으로는 우리가 멀티플을 좀 주면서 현재 가격대보다는 좀 더 우리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물론 기업을 매각하면서 그 NDS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4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출이 40% 정도 좀 빠져나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빠져나간 부분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창출해 나갈 수 있고, 국내에서 최초이자 처음으로 좀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과 컴퓨터를 관심 가져야 될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유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소프트웨어에서 저궤도까지 사업 영위를 하는데 근데 왜 보류 의견인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나 좋은데 이 장기적인 플랜이다 보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2025년 정도가 되어야지 정확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당장 일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체리피킹 하셔도 괜찮아요. 체리피킹 하셔도 되는데 뭐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는 건 괜찮은데 정말 나는 한국과 컴퓨터로 수익률을 끝장내보겠다 하면서 이제 크게 비중을 들어가는 거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아무튼 한국과 컴퓨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나 우리 또 투자자분들 중에는 뭐 단기 관심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중장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컴퓨터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한국과 컴퓨터 3위 종목 봤고요. 자, 김민석 매니저님, 3위 종목 네이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인수, M&A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락을 하면은 대체로 어제 네이버가 그렇게 급락을 하면은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마련인데 오늘도 빠져버렸습니다. 어쩌다 네이버가 이렇게 됐나요? 일단은 오늘도 거래량이 어제보다 굉장히 늘어나면서 대량의 거래량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인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좀 무리한 사업 진행 때문에 좀 거기에 모멘텀을 훼손시키고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끼면서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었지만 하락세가 더 강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네이버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한 이유를 근본적으로 생각하시게 되면은 포시마크 인수 관련하고 나서부터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시장에서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포시마크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까지도 전망치가 적자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컨센서스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지금 같은 시장에 우리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100% 가까이 좀 하락을 한 그런 시점에서 갑자기 무리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무리한 사업 방향이 아닌가라는 좀 투자 심리가 훼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식의 적자 기업을 평균 시세보다 31%가량 프리미엄을 얹혀서 2조 3,400억 가량을 인수 대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 자본만 하더라도 1조 6천억 가량이 있는데 자본금 대비해서 좀 무리하게 적자 기업을 인수하고 있다라고 좀 주주들이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인수하는 방법 자체도 네이버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자회사를 통한 주주 배정 증자, 이제 유상 증자를 통해서 인수대금을 좀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업의 가치 훼손, 자회사에 대한 좀 우려감도 계속해서 모회사에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맞물리면서 좀 주가의 하락이 강하게 이끌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증명하는 걸로 지금 이번에 오늘 또 소수계좌 거래 집중 주의 공시가 떴습니다. 이게 상위권에 있는 계좌 10개가 이제 3거래일 동안 주가의 등락폭에서 40% 이상을 관여를 했다라고 공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3거래일 동안 이 주가 이제 10개의 계좌가 주가 하락을 마이너스 16%까지 끌어내렸다라고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큰 손들이라든지 임직원들에 대한 좀 매도세가 같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소액주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좀 같이 피해를 보고 있고 좀 큰 손들도 빠져나가는 이런
종목들은 주의를 하고 일단은 피해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지켜보고 주의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의견까지 주셨는데 그럼 지금 네이버가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을 거라 보세요?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질 거라고 하는데 예상은 하는데 그래도 강한 반등이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리트 같은 경우에는 싸다라는 가격 전략밖에 없기 때문에 그 메리트 말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좀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어서 우리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네. 일단은 이 사업 플랫폼을 인수하고 나서 어떠한 향후 전망이 나타나는지 그거를 보고 나서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유상증자 이슈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오늘 언론을 통해서는 본 적이 없는 소식이라서. 네, 지금 언론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네. 지금 네이버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100% 지분으로 네이버 자회사가 미국 설립된 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주주 배정 증자를 통해서 지금 인수대금 자금을 2조 4천억 가량을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공시가 나온 상황이라서 지금 100% 현금으로 이제 인수를 한다라고 공시를 했지만 이거를 주주 배정 증자로 이제 인수 자금을 이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회사에서 입장에서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회사에 대한 좀 성장 리스크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맞물리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훼손되고 있는 투자 심리가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을 거라고 김민석 매니저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네. 혹시 박수범 매니저님도 네. 네이버 관련해서 네네. 더 하락세를 보일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지금이 그럼 정말 싼 가격 바닥대라고 보시는 건지요? 가격대는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등락폭이 크고 거래량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가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이버 앞으로 잠재적인 성장성이라든가 지금 당장에 경기가 좀 좋지는 못하고 온라인 광고 시장도 좀 좋지는 못하고 네.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이 없어요. 네. 좋은 내용이 없다 보니까 네이버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거래량도 크게 상승했고 아무래도 지금 이 정도 흐름이라면 지금 동사가 그렇다 해서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도 아니고 부채 비율 해봐야 43% 정도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4만 프로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유보를 또 가지고 있고 현금 캐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상증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 일단 좀 악재죠. 악재로 네.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지만 우리도 과거에 LG전자가 그때 당시에 좀 1조 원을 유상증자 한 적이 있어요. 6만 원대에서 꽤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주가가 크게 급락했다가 약 2, 3일 뒤부터는 주가가 크게 반등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무조건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물론 당장이야 주가 조정이 좀 클 수는 있겠지만 그 지속성은 떨어지고 오히려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현금 캐시플로우가 지금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네. 네이버가 지금 이런 회사들을 인수한 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인수합병을 한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앞에를 보지 말고 좀 더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네이버가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분명 반도체 시장도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오듯이 그런 하드웨어 쪽도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쪽도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플랫폼 회사들도 주가 상승을 보여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관련 종목들도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저는 네이버가 그동안 좀 파이프라인을 또 많이 늘렸습니다. 늘린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 구조가 다변화된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ROE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수익 다변에 대해 거의 매출이 공룡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인수한 부분들은 지금 당장에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보면 오히려 동사의 성장성에 있어서 하나의 모멘텀으로 자정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저가 매력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지금 괜찮게 흘러가는 네이버이기 때문에 박수원 매니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2위에 위치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순위판 열어주시죠. 네, 반등 기대 종목 중에서 2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매니저의 2위
SD바이오 센서 나왔고요. 김민석 매니저의 2위에는 티플렉스 있습니다. 네, 오늘 2위에 위치한 종목들은 모두 유망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김민석 매니저님. 네. 자, 티플렉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몇 주째 원자재 이슈, 원자재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원자재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바로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이클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테마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응용을 하면은 좀 개별 장세를 잡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켈의 부족에 대한 전망 때문에 여기서 사이클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STX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도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테마가 살아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게 지속이 됐을 때 높이 맞추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살짝 추세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은 자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니켈뿐만이 아니라 이제 히토류라든지 많은 희소금속을 이제 재련하면서 유통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반복적으로 항상 중국에서는 히토류를 무기 삼아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히토류 테마 기대감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티플렉스는 또 원자력 관련주에 대한 좀 장비 공급을 같이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고 과매도 구간에 나타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지금 전에 움직였던 저점 구간을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단기적인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한번 일시적인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C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매도 구간을 표시하는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과매도 표시 구간이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에서 끝자락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짧은 반등이라도 한번 보여준 경우가 있어서 지금 시장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반등을 통해서 좀 기술적인 반등을 응용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히토류 모멘텀도 있고 원전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좀 막연한 이벤트입니다. 사실 이벤트가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네. 티플렉스는. 근데 오늘 좀 가지고 나오신 건 차트 보니까 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가지고 오신 건가 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바라보는 게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종목들을 좀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으로 기회비용을 좀 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승폭을 얼마큼 크게 가져가냐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재료성에 대한 테마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라서 그걸 예. 같이 병행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위치는 상당히 좋고 테마성도 좋기 때문에 기다려보면은 상승세가 또 예상이 되는 티플렉스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수원 매니저님의 2위 종목 SD 바이오 센서 보겠습니다. 역시 바이오 사냥꾼 박수원 매니저님 오늘 2위 종목 줄종 2에서 줄선 종목 2에서 한번 봤던 종목인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도 2위로 갖고 오셨네요. 네, 오늘 2위로 가져놨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 SD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뭐 시장 보시다시피 뭐 좀 들쑥날쑥하고 지금 이제 뭐 실적이 잘 나온 데서 뭐 주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수가 뭐 실적이 안 나온다 해서 뭐 너무 또 나쁘게 볼 필요도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진단키트 종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위드 코로나에 따른 매출이 좀 감소하지 않겠냐. 실제적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SD 바이오 센서가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아니고 뭐 그러다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아니고 그렇다 뭐 셀트리온도 아닌 SD 바이오 센서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제일 잘 나왔던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 들수록 좀 안 좋은 뭐 실적에 대한 두려움과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8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현재 27,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엄청나게 좀 많이 빠졌죠. 예. 대략적으로 뭐 계산하더라도 약 75%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네. 뭐 이 정도 흐름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동사가 지금 이제 진단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M10이라고 해가지고 네. 미국의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의료기기를 좀 만들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 쪽에 메리디안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진단키트 관련 회사고요. 그리고 동사가 업력이 그래도 10년 이상 되는 업체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영업망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영업망과 그리고 FDA를 통해서 신약이라든가 제품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허가를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뭐 이런 미국 기업의 노하우를 또 전수받아서 FDA 승인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뭐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시장이라든가 남미 시장이라든가 자회사들을 다 거느리고 있습니다. 영업망이 또 튼튼한 회사들을 좀 이제 자회사를 좀 편입하고 지분을 많이 인수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아무튼 미국 시장도 새롭게 이렇게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고 시장 확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다. 그리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또 우리가 좀 관심 가야 될 게 이제 독감 쪽이죠. 독감이 이번 겨울에 상당히 좀 유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코로나 환자가 독감까지 이제 이중으로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 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환경이 좋지, 뭐 살아가는데 환경이 좋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좀 더 강한 그런 바이러스로 진화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저의 생각에는 과거에 비해서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비슷한 질병들이 있었지만 한 시간적인 텀이 그래도 한 3, 4년 간격으로 좀 나왔는데 예. 최근에는 이 변이가 너무나 빨라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겨울만 되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바이러스가 또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에 이제 열이 좀 약합니다. 단백질이다 보니까 열이 약하지만 추위는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동사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와주게 되면 동사가 다시 한 번 더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면서 새로운 질병이 어떻게 앞으로 또 보여줄지는 뭐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분명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SD 바이오센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주가 조정이 크게 만들어주고 PBR로 보더라도 지금 0.97배까지 내려가고 ROE 63배입니다.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금 캐시플로도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회사가 앞으로도 많은 좋은 양질의 기업들을 인수합병할 수 있는 총알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뭐 앞으로 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뭐 지켜봐야겠지만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제가 내피셜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SD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와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결론 내겠습니다. 네, SD바이오센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연말 네. 4분기였죠. 실적 엄청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올해 1분기, 2분기 나름 선방한 실적이 나왔는데 방금 박수현 매니저님은 이제 SD바이오센서의 신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곧 네네.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기대만큼 나올까요? 아니면 또 실적이 기대만큼 안 나온다고 해서 모멘텀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될까요? 저는 지금 현재 SD 바이오 센서가 좋게 나온다 안 좋게 나온다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그 정도로 모멘텀이 더 중요하다? 아니요, 그 정도로 주가가 너무 많이 조정받았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실적이 좋게 나온다 안 좋게 나온다 그 내용 때문에 그게 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을 보고 있고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때 보면 항상 좀 고점이었다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SD 바이오 센서도 이번에 3분기 실적 분명 뭐 상반기보다 안 좋게 나오겠죠. 뭐 4, 4분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이미 충분히 주가가 그런 부분들을 선 반영되어서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의 추세 전환 신호를 또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악재 소멸에 따른 다시 한번 주가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SD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상승하든 아니면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 발표에 따른 그에 따른 좀 어닝 쇼크가 좀 발생하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오히려 다음 날부터는 추세적인 전환 신호가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저는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SD바이오센서 2위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위판 열어주시죠. 네, 반등 기대주 탑3 중에서 드디어 대망의 1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가격 전략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위 공개해 볼게요.
네, 박수범 매니저의 1위 한컴 라이프케어 나왔고요. 김민성 매니저의 1위는 한농화성입니다. 네, 두 분이 보는 뷰와 섹터가 모두 다르다는 것도 재밌습니다. 먼저 김민성 매니저의 한농화성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위해서 이제 좀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하고 말씀드리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재무라든지 미래 성장성이 받쳐주는 거는 최악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장이 받쳐줘야지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짧게라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좀 심적으로도 편하시고 기회비용을 살려가시는데도 좋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서 과매도 구간으로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추세가 회복될 때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어서 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업의 미래 성장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에서는 2030년까지는 이제 300배 이상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아서 미래 프리미엄 가치까지 붙는다라고 하면은 큰 폭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번에 전고체에는 전해액과 분리막을 필요가 없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폭발이나 화재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필수 소재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한농화성은 이제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상승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에 대한 감축법 기대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잘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를 하게 되면서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으로도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차트를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구간 전 저점을 지켜주면서 단기적인 일단 바닥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위 둘 다 설명드린 거는 단기적인 바닥이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이 되고 추세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CI 지표도 과매도 구간에서 끝자락에서 추세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접근을 하셔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로 13,000원에서 13,200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니까 짧게 14,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800원으로 전 저점을 강하게 이탈하는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표가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일단은 분할 매도 접근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목표가를 짧게 잡고 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일부 수익 챙겨 나가시면서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로 대응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와 1차 목표가, 2차 목표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한농화성이었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기본충실님께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지금은 신기루 같은 뜬구름 같다, 마치 바이오를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2차 전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기대감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상승이 있을까요, 매니저님? 오늘 같은 날에도 이제 미코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럴 때는 대기업에 대한 행보에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모두가 이제 26년도나 27년도에는 상용화를 확실히 하면서 빠르게 성장에 대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흐름을 이미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뜬구름을 잡기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주가 선반영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위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박수원 매니저의 1위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오늘 한컴이 두 종목이나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뭐, 한컴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자, 지금 뭐 들고 나온 이유는 앞으로 좀 성장성이라든가 주가 상승 흐름이 강하게 단기간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들고 나왔는데 이미 지금 주가는 좀 많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되기 때문에 좀 동사를 좀 들고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개인 보호 장비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갑이라든가 거기다 뭐 호흡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독면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에서 우리가 소위 뭐 알고 있는 뭐 소방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또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보건 쪽에서도 의료 쪽에서도 쓸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뭐 그에다 지금 현재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면 이제 국가적인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되나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라든가 소방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쓸 수 있는 개인 보호 장비라고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시장이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가 2014년도에 이제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이 좀 터졌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좀 시민들이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지금 꾸준하게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뭐 물론 최근 들어선 매출이 좀 줄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계속해서 좀 멀티플을 주면서 대응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한컴 라이프케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19%나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7.32%로 마감이 되었지만 네. 양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 상승 흐름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지금 현재 에너지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상장 지수가 보면 2,767만 주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1,300만 주가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그렇게 뭐 이 정도의 거래량이라면 어느 정도 손바뀜 현상도 좀 만들어지면서 추세적으로 좀 더 끌고 가는 물량들이 신규 물량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뭐 동사가 상승할 때만 하더라도 17,0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17,000원 갔던 종목이 지금 이제 뭐 6,000원대에 지금 놓여져 있는 부분들인데 뭐 적어도 그래도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핵 무기가 좀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방독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하나의 수혜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동사가 자체적인 성장성과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도 꾸준한 매출과 성장성 보여줄 수 있는 관점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좀 너무나 좀 소위 얘기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네. 한컴 라이프케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네.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한컴 라이프케어 차트 본 김에 뭐 목표가 이제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저는 목표가를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6,000원대이긴 하지만 저는 10,000원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자, 10,000원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매수가는 5,900원에서 6,200원 사이 좀 밴드 형태로 매수 대응을 해보고 손절가는 5,000원으로 좀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까지 내려간다면 네. 일단 좀 행보 구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뭐 상승을 통해서 수익을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5,000원까지 내려간다면 좀 관망으로 그렇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원 매니저님 목표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제가 푸른저축은행을 맞아요. 13,000원인가 편입을 했는데 2만 원까지 갔어요. 목표가까지. 네. 2만 원까지 갔는데 한컴 라이프케어도 어부지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러시아가 만에 하나 지금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거의 다음날 되면 점상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 목표가는 좀 높게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한컴 라이프케어 목표가 터치 한번 하면 네네. 기분 딱 좋아지니까 치킨 조금만 싸주세요. 치킨요? 네. 네. 치킨 같은 경우에는 뭐 호응이 좀 좋으면 네. 채팅창 어떻게 호응이 좀 괜찮나요? 호응이 좀 괜찮으면 굉장히 좋아요. 저 지금 핫합니다. 네, 한컴 라이프케어 핫합니까? 짱이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채팅창에 원하시는 분들은 7번을 20개만 좀 올려주세요. 7번이요? 네.
숫자 7번을 20개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치킨을 여기 무방 아닙니다. 그 숫자 계속 올리는 거 하면 안 되고요. 네. 박수원 매니저님. 그러면 한컵 라이프께 목표가 터치하면요. 우리 어제 저희가 치킨 네. 3마리 나갔었거든요. 이벤트에서 그렇군요. 5마리 통 크게 한번 저희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진짜 뭐 어려운 시점인데 5마리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7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목표가 터치하는 날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성 매니저님도 뭐 이벤트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목표가 짧게 잡아가지고. 2차 목표가 나오면 그때 한번 또 이야기 한번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차 목표 때.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 줄 서는 종목 두 번째는요, 이 한규수 매니저가 출연해서 단기 유망 특징주 3가지 이야기 계속해서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김희성 매니저님 무료 방송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죠? 내일 장 마감하고 오후 7시에 무료 방송 진행 예정이고요. 시장이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기술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세밀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네이버 밴드 MBN골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제가 매크로적인 기사보다는 최근 들어 시장에 대한 좀 뷰를 세밀하게 좀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글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밴드까지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관적인 시장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장 마감 후에 오후 7시 김민성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채팅창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박수범 매니저님. 7밖에 안 보입니다. 네,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뭐 너튜브에도 열려 있고, 자, 뭐 골드에도 열려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 많은 분들 뭐 참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참여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 밴드를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MBN 골드 박수범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요. 뭐 유사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MBN 골드에서 우리 매일경제에서 인증한 그 밴드가 있으니까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바이오 사냥꾼 그리고 시장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박수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한규수 매니저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줄 서는 종목 두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단기 유망 특징주 3가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MBN 골드 한규수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 이제 단기 유망한 종목 3가지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 이 3가지 종목 모두 다 매수 포인트 잡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매수 포인트 잡아볼만 합니다. 잡아볼만 하고요. 네. 일단 뭐 단기 종목을 제가 애지간해서는 뭐 가지고 나오진 않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주변 여건 자체가 아직은 약간 불안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단기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저는 일단 그 4분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사이에 전체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분기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은 단행을 하되 중장기적으로도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시장의 어떤 상승 반전에 대비를 해서 좋은 종목도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도 이제는 발굴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구간은 여전히 불안하고 또 불안 요소가 많긴 합니다만 막연한 공포보다는 이제는 가능성을 가지고 조금 멀리 시각을 보시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조금씩 더 강화하는 이런 대담한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는 점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봐야 하는 시기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에 대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단기 유망 특징주 3가지 열어주시죠. 네, 장기 소외되었고 낙폭과대를 보이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단기 유망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카카오, 이수화학 3가지 보이네요. 네, 이수화학 먼저 볼까요? 오늘 뭐 매수 포인트 잡아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한교수 매니저님 최근에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수화학이었죠. 그쵸. 저점부터 매수해서 몇 퍼센트 수익이었나요? 거의 한 100% 그쵸. 수익 정도 났었죠. 네. 거의 한 달 반 동안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지금도 다시 좀 타이밍이 왔다 보시나요? 일단 단기간의 낙폭이 워낙에 커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 모멘텀 자체는 좀 살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이제 고점 대비 이제 주가 거의 한 40% 반토막 정도까지 날 정도로 단기간의 낙폭이 워낙에 큽니다. 보통 이렇게 한 차례 크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그냥 이렇게 역부입장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이 보통 갔다가 약간 출렁거리면서 완만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반등조차도 없이 그냥 역부입장으로 급락이 나온 이런 상태로 좀 보시면 되겠죠. 일단 낙폭이 워낙에 큰 상태고 이제 기본에 이제 화학 산업이라고 해서 연성 알킬벤젠이라든가 노말 파라핀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어떤 매출이라든가 실적 호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중시로 실적 증가세라든가 성장성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강하게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되면서 전기차 관련주가 다시 조정을 받고 그러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조금 시들해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아직도 열리지도 않은 이런 상태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 시점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밀린 상태입니다만 상용화가 만약에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세 불출이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단계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이제 핵심 연료로 할 수 있는 황화리튬 생산 시설을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본격적인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로 분명히 좀 보셔야 될 부분이고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급락했다는 기술적인 반등세가 대체로 제가 보기엔 한 10에서 15% 정도 반등세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설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번 정도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이수화학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줄선 종목 1에서 네이버 이야기 엄청 했었거든요. 그쵸. 자, 카카오도 바로 좀 오늘 다뤄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 단기 반등 콜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단기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길게 보시더라도 너무 많이 과할 정도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카카오가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전체 시장의 반등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 종목이 못 올랐던 이유는 바로 이제 네이버 때문입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대표적인 장기수 낙폭과를 해주는데 이제 고점 대비 무려 68%나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라 아주 야금야금 장기간을 걸쳐서 68%라는 엄청난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재반의종 평균선과 주가의 또 이격도도 상당히 큰 상태에서 퍼가 한 14배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들은 퍼가 한 24배, 6배 정도까지 있는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14배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정말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성장 가치 대비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성장주들의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음 달 11월 달 미국 연준이 FOMC를 통해서 금리 인상이 만약 단행되더라도 저는 75bp까지 만약 인상이 단행되게 되면 거기가 이제 금리 인상의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장비주가 올라갔던 부분들도 바로 그런 맥락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성장주들을 중심으로도 주가가 또 바닥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주가가 못 올랐던 부분들은 바로 네이버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많이 하락했던 네이버가 바로 이제 포시마크라는 인수 업체에 대한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포시마크는 인수를 너무 비싼 가격에 했다는 인식과 네. 그리고 성장성이 과연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바로 이러한 어떤 네이버의 주가 하락세를 이끌었고 이것이 카카오의 주가 반등에 발목을 잡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네이버의 주가도 너무나 많이 하락했고 오늘 거래량 자체가 일일 평균적으로 근래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마 네이버의 주가는 어느 정도가 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카카오의 주가도 현 구간에서 하락세를 멈추고 전반적인 장세가 좀 안정되게 되면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워낙에 낙폭이 큰 상태이고요. 시장 자체가 여기서 좀 더 반등이 좀 준다라고 한다면 뭐 기대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한 10에서 15에서 한 20%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크게 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면 현 구간에서 한 10% 정도, 10에서 한 15% 정도 그 정도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한 차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관점에서 먼저 접근하시고 나서 나중에 전반적인 장세가 좀 좋아지게 되면 그때는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는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좀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성장주보다는 반도체나 조금 안정적인 쪽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성장주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까요? 지금 성장주들의 주가가 이제 밀렸던 부분들은 바로 이제 그겁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어떤 성장이 제한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근데 이제 금리 인상 행진이 멈추게 되면 그만큼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금리 인상 행진이 좀 멈추고 나서 나중에 몇 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성장주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높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금리 인상 행진이 멈추게 되면 성장주들로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은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종목이 팡팡 튄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 1순위는 아닙니다. 1순위는 아니지만 워낙에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먼저 보는 거고 나중에 성장주의 반대세가 나올 때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아까 워낙 카카오가 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네이버가 떨어지면서 카카오가 같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두 회사는 사실 라이벌 관계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동반하락보다는 오히려 카카오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최근 상대적으로 지금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는 주가가 상대로 덜 하락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가 올라갈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났는데 카카오가 반등이 안 나왔죠. 반등이 안 났던 이유가 네이버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반등이 안 났던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이버가 오늘도 6% 이상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카카오는 그래서 상대로 선방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네이버보다는 지금은 카카오가 좀 더 나은 상태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카카오가 좀 더 낮은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일단 저점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네이버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네이버가 좀 더 진정이 되고 네이버가 조금의 반등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카카오는 좀 더 빠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까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주성 엔지니어링. 또 민수 아나운서가 앞에서 반도체는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쵸. 바로 또 나왔습니다. 네. 제가 반도체를 근래 들어서 처음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이제 같아요. 반도체 쪽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잡아가십시오, 뭐 던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들은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종목을 이제 가지고 나온 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워낙에 많이 빠져 있다라는 그런 면이겠고 또 이제 아까 카카오라든가 이런 어떤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이제 조금씩 높여가야 될 만한 그런 위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도 워낙에 많이 빠졌고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좀 안정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더 강하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주성엔지 같은 종목들은 퍼가 이제 5배까지 낮아질 정도로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지면서 굉장히 가파른 주가 반세를 보였고 성장 여력이 굉장히 컸던 종목인데 전반적인 장세가 꺾이면서 이 종목도 밀리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주가는 더 저평가된 그런 상태가 됐고요. 고점 대비 역시 이제 59%, 60%까지 역시 정말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 네.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잠깐 털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기관들의 매집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주목할 게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가 급반등이 나서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올해 4분기 정도에서 저점이 나올 것이고 내년 정도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왔듯이 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반등은
때는 분명히 이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가 바닥을 치고 반등세를 보일 때 나머지 반도체 장비주도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이들 반도체 장비주들과 반도체 관련주는 워낙에 실적 대비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좀 더 안정되고 그러면서 경기가 조금만 회복되는 조짐들만 나오게 되면 저평가 플러스 성장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호재가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장비주가 또 한 번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높여가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오늘 제가 주성엔지니어 같은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성까지 있고 또 저점의 메리트까지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고 소폭 반등 났다가 다시 한번 음봉 나면서 살짝 밀린 상태입니다만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리스크 자체는 뭐 제가 보기엔 거의 없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그러나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어떻게 끝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곧바로 상승세를 보기 좀 어려울 거로 보고 있어서 매수가는 일단 약간 약보합선 11,700원에서 11,200원 정도까지 소폭의 눌림을 이용해서 밀릴 때 여기서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14,000원 정도를 보겠습니다. 워낙에 낙폭이 큰 상태고 또 최근에 반등다운 반등이 거의 없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이 반등세를 볼 때는 단기 반등폭이 조금은 클 거로 보고 있어서 목표가를 제가 14,000원 정도까지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본다고 한다면 조금 높은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서 14,000원까지 제시를 드리고 손절가는 1,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14,000원까지도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종목 되게 네, 많거든요. 맞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제가 이제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합니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조금 부진한 상태여서 제가 무료 방송 잠깐 쉬었습니다만 내일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 시장의 전반적인 지수 바닥 시그널들을 제가 분명히 또 한번 제시를 드릴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는 무서워하면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을 잡아드릴 거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종목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종목들 그 안에서 탑픽이 될 만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압축을 드릴 테니까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 통해서 지금 당장의 시각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연말과 내년 시장에 대비를 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도 섹터에 대한 힌트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네.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뉴욕으로 날아가 볼게요.